노후가 행복한 70대 노인들의 놀라운 공통점 5가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70대가 되면 과연 행복할까? 노후는 왜 이렇게 불안하게만 느껴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외로움, 병보다 더 힘든 것이 불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후를 떠올리면 괜히 마음부터 무겁고 두렵고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70대인데도 어떤 분들은 정말 평온하고 즐겁고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매일이 걱정과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노후가 행복한 70대 노인들의 놀라운 공통점 6가지를 실제 수많은 사례와 노년 심리 연구를 바탕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이미 60, 70대이신 분들께는 앞으로 더 편안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이 될 것이고, 아직 40, 50대이신 분들께는 지금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인생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돈이 많아서 가능한 이야기,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바꿀 수 있는 생각과 태도,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한 가지를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행복한 노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오늘 영상,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바꾸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후가 행복한 70대 노인들의 놀라운 공통점 5가지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 하나, 자식 인생과 내 인생을 정확히 분리합니다. 행복한 70대 어르신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의외로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의 인생과 내 인생을 분리할 줄 안다.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을 이렇게 사십니다. 자식 잘 되면 내가 잘 된 거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더 아프다. 이 말 정말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 방식으로 노후까지 살아가면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자식이 바쁘면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자식이 연락 없으면 나 버렸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힘들다 하면 같이 무너집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기쁘지만 동시에 불안해집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이렇게 내 감정이 전부 자식에게 묶여버리면 노후는 결코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반면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70대 분들은 자식 이야기를 꺼낼 때도 톤이 다릅니다. 애들은 애들 인생이지. 나는 내 삶을 사는 거고, 잘 살면 고마운 거고, 못 살아도 그게 인생이지. 이분들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자식의 인생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선택을 한 분들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노후의 표정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자식에게 인생을 걸면 생기는 3가지 노후의 함정. 첫째, 감정 기복이 극단적으로 심해집니다. 자식 기분이 곧 내 기분이 됩니다. 연락 한 통에 하루가 살고 죽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내 인생에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나는 자식 뒷바라지용 인생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무의식에 쌓입니다. 셋째, 자식과의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집착할수록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70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70대는 자식 문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식은 내 책임 대상이 아니라 내 인연이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평생 책임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식에게 잔소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돈 문제로 감정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잘 살아볼게. 너도 내 삶 잘 살아라. 이 한마디가 노후의 자유를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아주 현실적인 연습법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기대하는 보상을 하나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노후를 책임져야지, 자주 찾아와야지, 내 말은 들어야지. 이 기대가 쌓일수록 실망도 함께 커집니다. 둘째, 자식 이야기가 하루 대화의 대부분이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하루 대화의 80%가 자식 이야기라면
이미 내 인생이 자식 인생에 흡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식적으로 내 이야기를 하나씩 늘리셔야 합니다. 셋째, 자식에게 허락받지 말고 내 일정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여행, 모임, 취미, 병원 일정까지 무조건 자식 반응부터 보지 마시고 나는 이걸 한다 하고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이 공통점의 핵심 정리, 행복한 70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자식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인생의 전부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지만 노후의 주인공은 자식이 아니라 나가 되어야 합니다. 공통점 둘, 돈이 많기보다 돈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무엇이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돈이요, 돈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한 70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재산이 엄청 많아서 행복한 경우는 오히려 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분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는 않는다. 이 차이가 노후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불행한 70대의 돈 특징. 불행한 70대는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늘 불안합니다. 뉴스, 물가, 부동산, 환율에 하루 종일 흔들립니다. 이 돈으로 언제까지 살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쓰고 나면 내가 너무 써준 건 아닌가 하고 괴로워합니다. 이웃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집은 연금이 더 나온다더라. 저 친구는 건물이 있다더라. 이런 비교는 돈의 액수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만 키워줍니다. 행복한 70대의 돈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반면 행복한 70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지는 않아도 쓰는 만큼은 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월에 이만큼 쓰고 이만큼 남기면 된다.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노후에 맞는 생활비의 기준선을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충분하다. 200만 원 안에서만 살면 된다. 여기서 더 줄이면 힘들고 더 늘리면 불안해진다. 이렇게 내 인생에 맞는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제 뉴스가 요동쳐도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불안이 노후를 망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2배가 되어도 불안도 함께 2배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돈이 아니라 기준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70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도구에 끌려다니는 순간부터 마음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행복한 70대가 지키는 3가지 돈 원칙.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많다는 생각을 아예 인생에서 지워버립니다. 둘째, 내가 쓸 돈만 정확히 관리합니다. 남길 돈, 보여줄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만 계산합니다. 셋째, 자식에게 쓰는 돈에도 한도를 정해둡니다. 사랑은 무한정이지만 노후 자금은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재정을 분리할 줄 압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셔야 할 2가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꼭 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점, 종이에 내 노후 생활비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월 고정 지출, 식비, 병원비, 통신비, 관리비, 대략적인 숫자만 나와도 불안은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불안은 모를 때 가장 커집니다. 2점, 비교할 때마다 이 말을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인생은 저 사람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 단순한 문장이 노후의 마음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 공통점의 핵심 정리, 행복한 70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덜 불안해서 행복한 것이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정해진 기준선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됩니다. 공통점 셋, 매일 정해진 일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서 생각보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할 일 없는 하루입니다. 사람은요, 몸이 늙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보내는 이유가 사라질 때부터
마음이 먼저 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70대 어르신들을 보면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일정만큼은 반드시 있습니다. 불행한 70대의 하루 패턴. 불행한 70대의 하루는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오늘 뭐 하지?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TV 켜놓고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낮잠이 점점 길어집니다. 외출이 귀찮아지고 약속이 줄어듭니다. 밤이 되면 나는 오늘도 뭐 한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루가 일주, 일달, 1년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인생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울, 무기력, 외로움이 함께 들어옵니다. 행복한 70대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행복한 70대의 하루는 구조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리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침 7시 기상, 동네 한 바퀴 산책, 집에 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오전에는 텃밭 또는 집안 정리, 점심 후 짧은 휴식, 오후에는 탁구, 게이트볼, 취미 모임, 저녁에는 일기 쓰기, 성경 읽기, 독서. 이 일정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든 하루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있는 사람은 하루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산다는 느낌으로 보냅니다. 왜 정해진 일과가 노후를 살릴까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삶의 리듬이 생기면 우울이 줄어듭니다. 사람의 뇌는 예측 가능한 일상이 있을 때 불안을 덜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유지됩니다.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냈다는 감각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셋째, 고립이 줄어듭니다. 일과가 있다는 것은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이 없어도 일과는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퇴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과는 직업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고 반복할 하루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아침에 화분 물 주기, 손주 영어 단어 외우기 도와주기, 글씨 연습, 그림 그리기, 동네 공사, 경로당 간식 나르기. 이런 작은 일 하나만 있어도 노후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3가지 고정 일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기상 시간 고정.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해지면 하루 전체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간 고정. 아침이든 오후든 하루 30분 걷기만 정해도 몸과 마음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저녁 마무리 습관 하나 만들기. 일기, 스트레칭, 기도, 명상. 하루를 잘 살았다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공통점의 핵심 정리. 행복한 70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늙어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노후의 적은 병도 돈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진짜 적은 멍하니 흘려보내는 하루입니다. 하루가 살아있으면 인생은 아직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공통점 내 사람을 많이 두지 않고 깊게 둡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한 70대 어르신들은 사람이 많아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공통적으로 사람 수는 적지만 관계는 매우 깊습니다. 불행한 70대의 인간관계의 특징. 불행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께는 이런 공통된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모임은 많은데 다녀오면 더 피곤합니다. 다녀올 때마다 뒷말이 남습니다. 서운함, 비교, 자격지심이 생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모임이 점점 의무처럼 변합니다. 즉, 사람은 많은데 마음 놓을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외로움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집니다. 행복한 70대의 인간관계는 다릅니다. 반면 행복한 70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락하는 사람은 서너 명이면 충분하다. 만나면 편한 사람이 좋다. 괜히 기운 빠지는 관계는 안 한다. 이분들의 관계에는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된 인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돈이의 관계가 얽히지 않은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따뜻해지는 사람, 이런 관계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아니라 깊이가 외로움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사람을 많이 두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이유, 노년에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체력이 다릅니다. 감정 소모가 훨씬 큽니다. 작은 갈등도 오래 남습니다. 이런 시기에 사람을 많이 두면 관계 하나하나가 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70대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줄일수록 편해진다. 이 말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간관계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할 인간관계 정리법, 오늘부터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정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은 거리 두기, 만나면 피곤한 사람,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 늘 비교하고 뒷말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정리 대상입니다. 2점,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사람을 남기기, 잘 보여야 할 필요 없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무례하지 않은 사람, 아플 때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 3점, 내가 먼저 깊은 사람이 되기, 깊은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이해할 때 깊은 관계도 만들어집니다. 외로움은 사람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서 결정됩니다. 행복한 70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없어 외로운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없을 때 외로운 것이다. 하루에 10명을 만나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사람을 만나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 마음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입니다. 이 공통점의 핵심 정리, 행복한 70대의 관계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많이 만나지 말고 깊이 만나자. 노후에는 사람의 숫자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노후 전체를 지탱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공통점 5, 자기 몸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후에 진짜 무서운 것은 돈이 없어지는 것도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70대 어르신들은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몸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같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분들은 돈보다, 자식보다, 체면보다 내 몸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불행한 70대의 건강 태도, 불행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조금 아파도 다 그런 거지 뭐. 병원은 귀찮아서 안 간다. 이제 다 늙었는데 오래 살아서 뭐해? 이 말들이 쌓이면 몸은 점점 빨리 무너지고 마음은 먼저 포기하게 됩니다. 행복한 70대의 건강 태도는 다릅니다. 행복한 70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플수록 더 관리해야지.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약이다. 병원은 귀찮아도 정기검진은 간다. 조금이라도 오래 걷고 싶다. 이분들은 완벽하게 건강해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혈압, 당뇨, 디스크, 무릎 통증 같은 질환을 안고도 지금 이 몸을 지키려는 선택을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왜 노후에는 조금의 차이가 운명을 가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운동 안 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하루 걷지 않으면 근력이 줄고 한 달 안 움직이면 균형 감각이 급격히 떨어지고 넘어진 한 번의 사고가 인생 전체를 침대 위에서 보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70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귀찮아서 쉬는 것이 나중에 평생 못 걷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행복한 70대가 반드시 지키는 4가지 건강 습관. 1점, 매일 걷기는 절대 끊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 날씨가 춥든 조금이라도 반드시 움직입니다. 2점, 근력 운동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무밴드, 의자 스쿼트, 실내 체조라도 힘쓰는 동작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3점, 병을 함께 살아갈 대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병을 부정하지 않고 관리할 대상, 조절할 대상으로 봅니다. 4점, 정기검진을 약속처럼 지킵니다. 아프면 가는 곳이 아니라 안 아플 때 가는 곳으로 병원을 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할 아주 작은 실천.
오늘부터 딱 이 세 가지만 해보셔도 노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1점, 하루 20에서 30분 걷기. 2점, 자기 전 다리 스트레칭 5분. 3점, 6개월 또는 1년 주기 정기검진 예약. 이 세 가지는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노후의 독립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공통점의 핵심 정리, 행복한 70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늙었지만 내가 돌보는 한 무너질 권리는 없다. 노후에 남는 것은 돈도 집도 명예도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내 몸으로 직접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습관, 오늘의 선택이 조용히 쌓여서 어느 날 70대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바꿔야지. 조금 더 벌고 나서 생각해야지. 나중에 몸 좋아지면 시작해야지. 그런데 행복한 70대 어르신들을 보면 한 번도 나중에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했다. 자식에게만 기대지 않고 돈 때문에 밤잠 이루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고 하루를 비워두지 않기 위해 산책을 시작하고 사람을 정리하고 몸을 돌보고 과거보다 오늘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의 반복이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을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훨씬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